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분석을 내놨네요. 이재명이 이제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대한민국이 이제 이재명 당선으로 인해서 더 큰 위기로 들어섰다. 탄핵 국면은 끝났지만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탄핵은 끝나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 절차가 마무리되고 또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 혼란이 있었죠. 그러다가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더 안정적인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이 분석 보고서가 말이죠, 워싱턴 DC에 지금 소재하는 그런 국제전략분석연구소 CSIS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 정치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얘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말이죠, 이재명이 김대중 이후 가장 중대한 과제를 안고 출발한다. 이재명이 김대중 이후 가장 중대한 과제를 안고 출발한다고 평가를 하면서요, 이 보고서에서는 빅터 차 CSIS 한국 석자와 앤드림 부소장이 공동 집필한 그런 보고서를 통해서 이 대통령이라고 말하는데 이재명이죠. 이재명의 당선 배경부터 미국, 중국, 북한 등 주요 외교 안보 사안까지 폭넓게 조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말이죠,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헌정 혼란 속 조기 대선으로 치러졌는데 이재명은 인수 기간 없이 6월 4일부터 곧바로 직무에 돌입한다 라고 이제 적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경제, 외교 등 쌓였던 위기를 즉시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대선은 탄핵의 장을 닫았지만 동시에 훨씬 더 어려운 장을 열었다. 다시 말해서 탄핵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그것이 절차가 끝났지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오히려 대한민국에는 더 어려운 어떤 과제가 부여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의 당선이 1997년 애완위기 당시 당선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가장 험난한 출발선이다. 김대중 때도 그 IMF 그때 이제 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이후 가장 험난한 출발선에 있다. 지금의 환경은 과거 두 차례 탄핵 위기 직후와는 판이하게 불리하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노무현 때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는 또 다르다는 거죠.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중국 경제가 호황이었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반도체 수출 붐이 회복을 도왔다. 우리 경제 회복을 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전쟁, 미중 통상 전쟁, 북러 밀착 등 악재가 중첩된 상황이다.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가자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미중 통상 전쟁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북러 관계가 밀착되고 있고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심상치 않죠. 특히 이런 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한국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 보고서는 말이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정책을 최대 난제로 꼽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기존 25%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50% 올렸지요. 트럼프의 이제 상호 관세 기조가 거세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7월 8일 날 종료되는 90일 관세 유예 기간 이전까지 미국과의 협상에서 사실상 한 달도 채 안 남은 상황인데요. 그 안에 성과를 내야 된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이재명은 집권 초기 가장 중요한 과제로 트럼프와의 무역 합의를 빠르게 타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집권하자마자 트럼프와의 무역 합의 이 문제가 난제인데 이걸 잘못할 경우 이재명의 지지는 그야말로 빠르게 빠질 수가 있겠죠. 이 보고서는 말이죠, 또한 한미동맹 내 조용한 위기가 진행 중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미동맹의 균열을 얘기하는 거죠. 한미동맹에 조용한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피터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인도 태평양 순방 중 한국을 방문하지 않은 점, 아니 미 국방장관이 인도 태평양 지역을 방문하면서도 한국은 빼놨습니다. 그 다음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이 아직 한 번도 방한하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면서 동맹의 전략적 유연성 논의 및 주한미군 일부 철수 검토가 동맹 신뢰를 흔들 수 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한미군 4,500명을 뺀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맹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말은 지금 동맹 관계를 갖다가 지금처럼 굳건하게 가져가기보다는 그거를 조금 유연하게 그걸 좀 운영한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그 얘기는 말만 뭐 유연하게라는 뜻이지 동맹 관계가 상당히 이제 후퇴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통 같은 동맹 관계가 아니라 이제 상당히 그 경우에 따라서 유연성을 보이는 강약을 조절하는 그런 동맹 관계로 바뀐다는 얘기인데, 우리한테는 결코 지금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자, 외교 기조 관련해서 이 보고서에서는 이재명이가 대미 동맹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대미 동맹 강화에 방점을 찍고는 있다. 이달 말 캐나다 엘버트에서 열릴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관세, 주한미군, 대북정책 등 핵심 현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가야죠. G7 정상회의에 우리가 초청을 받으면 여기를 가서 여기서 바로 미국과 우리의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열릴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고 전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대중정책, 그러니까 중국 정책에서는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재명은 실용적 균형 외교를 강조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이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기대는 이중 행보를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의 도움을 받으면서 경제는 중국하고 보조를 맞추는 그런 것을 트럼프는 절대로 봐주지 않겠다. 용인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는 거죠.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2018년 남북 군사 합의 복원, 대북 전단 중단, 남북 한라인 재개 등을 공약했지만 단시간 내에 정상회담 개최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고서는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재개하더라도 한국을 건너뛸 가능성이 있다. 즉 한국은 이제 왕따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빅터차 한국석자는 이재명은 노동자 인권 변호사이자 사주성가인 정치인으로 한국 현대 정치에서 보기 드문 그런 배경을 가진 인물인데, 지금 그의 어깨 위에는 국내 정치뿐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국제 질서까지 보태하는 무거운 짐이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의 앞날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뭐죠? 이재명의 앞날은 우리는 관심 없습니다. 이재명이 뭐 어떻게 되든 우리가 그걸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이 대한민국,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의 좌파 정권을 세우고, 더군다나 이재명이라고 하는 대북송군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뭐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말하고 이 반미적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반미주의자를 또 국무총리로 내세우는, 쉽게 말하면 미국의 계기는 이런 한국 대통령을 과연 미국이 어떻게 보겠는가, 그리고 그런 한국 대통령을 뽑은 그런 한국 국민을 어떻게 보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만드는데, 우리가 이제 대북 관계라든가 대중 관계는 대미 관계와 떼서 우리가 볼 수가 없거든요. 대미 관계 속에서 대중 관계와 대북 관계를 봐야 되는 거고,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의 관계도 다 미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설정하고 나서 그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되는 건데, 첫 스텝부터 지금 꼬이고 있다는 거죠. 이재명은 지금 트럼프의 신임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겁니다. 뭐 물론 전화는 하겠지만 전화를 늦게 하면 할수록 그만큼 신임이 없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더군다나 그 용납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한테 무슨 뭐 경제적인 그런 혜택은 안 주고 돈은 다 미국에서 벌고서, 그리고 안보는 오히려 미국한테 지금 맡기고, 그러고서 또 중국하고 오히려 또 세시하고, 이런 거를 용서할 트럼프가 아니죠. 그럼 트럼프는 결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엄청난 압박 내지는 어떤 경제적 요구를 할 텐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마이너스로 돌아오고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형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이재명이를 뽑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겪어야 될 이제 어쩔 수 없는 고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재명이 과연 트럼프와 관계 속에서 국익 우선을 하는 그런 외교를 잘 해낼지 상당히 걱정됩니다. 국익 외교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어떤 그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자기만 생각하는, 그리고 민주당 정부, 어떤 정부, 그리고 또 권력 그 장악, 이것만 생각하는 그런 정치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희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트럼프에 다시 말해서 아부를 떨기 위해서 많은 것을 퍼줄 수도 있고, 많은 것을 양보할 수도 있고, 미군 철수를 방관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가 한국 우리 국민에게 이 마이너스가 되게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트럼프는 지금
이재명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하나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보고서가 지금 이재명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국제 왕따가 될 수도 있고 트럼프의 그야말로 경고를 계속해서 받으면서 그야말로 중국될 수도 있고 하여튼 한국은 이제 지금 시험대에 섰습니다. 이재명을 택한 한국 국민들의 이제 고통이 시작되는 것일까요? 강신업 TV입니다.